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주식수사 반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아마 지금 이 유튜브가 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아마 추석 연휴 첫 토요일이죠. 이게 뭐 기준이 토요일 방송이니까 내일 일요일 쉬고 월, 화, 수, 목까지 그죠? 근데 요번에 금은 안 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며칠 동안 쭉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 물론 뭐 우리가 추석 큰 명절이기도 하지만 뭐 물론 여러 가지 일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어쨌거나 쉬는 날이 많다는 거는 괜히 뭔가 먹을 거 되게 많이 쟁긴 그런 기분 아니에요? 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속된 말로 꼬불 쳐든 거, 보면 든든하고 그런 거하고 막상 다 끝날 때 보면 내 과자 나 어디 갔어?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떤 계획들 있으신지 모르지만요. 그 계획 잘 쉬면서 그리고 또 충전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여러분들이 메일을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요즘 메일 사연들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 이 반장이 좀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1년 가까이 하면서 다른 유튜브들과 좀 차별화되면서 뭔가 큰 도움들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바라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투자라는 거를 점점 알면서 종목에 대해서 막 불나방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하면서 돈 버는 아주 좋은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제대로 좀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우리나라 투자 문화도 바뀔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메일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중에서 제가 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제가 10월 달에 강의가 있습니다. 10월 18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신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요. 오후 1시부터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아마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열심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종목은 달바 글로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 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래요. 지금이야 유명하죠. 저도 뭐 당연히 안진 꽤 됐죠. 그런데 이게 화장품 회사라는 걸 안 거는 맨 처음에 듣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전 맨 처음에 달바가 화장품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 한참 전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16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리고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 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요. 그리고 설립 후 이 회사는 10년 동안 계속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킨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장사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바 글로벌에 대한 기사들을 보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화장품 업계나 이쪽 업계에서 뭐 선두 업체 항상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붙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상장을 하냐도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 얘보다 못한 애들 다 막 상장에 있고 한데 이 달바글로는 도대체 얘는 언제 상장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참들 많이 했죠.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요, 여러분들 제가 뭐 좀 전에도 말했듯이 화장품 사업이에요. 화장품 사업하고 뭐 홈 뷰티 건강 기능도 한데 이 회사는 무조건 화장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성장하고 있는 대부분 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화장품 할 때들 얘기했지만 인디 그 브랜드들 다 자기네가 만들어요? 아니죠? 다 어디서 만들어요? 뭐 코스맥스나 뭐 콜마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네는 뭐예요? 상품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기획해서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코스맥스나 콜마가 만들어주고 한국 콜마가 그죠? 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특히나 유명한 건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프리미엄 비건 뷰티를 지향하는 자연 친화적인 화장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달바가 처음에 유명해졌던 게 비건 때문이었어요. 비건. 옛날 화장품 선전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먹는 거를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래서 화장품은 바르는 게 아니라 화장품은 피부가 먹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비건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쇼킹했었고요. 이 달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얘가 이 이름이 워낙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 공부하다가 간 거였는데 이태리 청정 지역의 알바라고 있습니다. 알바. 이 알바를 모티브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태리산 여러분 트러플 아시죠? 트러플.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트러플 중에도 까만 트러플이고 화이트 트러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이트 트러플이 더 좋은 거 아세요? 그 트러플 오일 파는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화이트 트러플 오일이 더 비싸요. 근데 얘네가 이태리산 화이트 트러플 이거를 전체 제품에 넣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를 지향하는 건데 진짜 이거 얘기한다.
이거 제가 처음에 작년이었나? 그때 먹을 때만 해도 되게 쇼킹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있다가 뭐 출출하시면은 우리 짜파게티 있잖아요. 뭐 짜장라면 마지막에 트러플 오일을 듬뿍 넣어서 비벼보세요. 죽여줍니다. 전 맨 처음에 그걸 딱 먹었을 때 진짜 와 나는 무슨 신문물 만나듯이 와 정말.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나오대. 근데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 반장이 보증할게요. 제가 보증하는 건 좀 삼성전자도 보증해서 올라왔죠.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천연 성분을 함유한 고기능성 저자극 화장품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요. 여기에 타깃층은 거의 20에서 40대 여성이에요. 왜냐면 고 나이대 여성들이 보면은 피부를 젊었을 때부터 지켜라 이 말 아시죠? 그래서 꼭 젊었을 때부터 지킨다고 화장품 비싸더라도 사십니다. 그래서 요 주요 고객층을 잘 잡았어요. 특히나 미스트, 뭐 세럼 이런 것들을 기초 화장품 위주로 여긴 써요. 색조가 아니라.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요, 이 회사의 매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미스트입니다. 미스트가 한 45에서 50% 돼요. 그리고 선케어가 한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팩이 한 5%.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거예요. 미스트. 이 회사가 엄청 유명해진 결정적인 제품이 바로 이 미스트예요. 일명 무슨 미스트인지 아시죠?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 바이럴 엄청나게 탔잖아요, 이걸로.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 어때요? 그 몇 시간 동안 가는 동안 비행기에 피부 어마어마하게 그거 적어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비행기 타시면은 저도 뭐 예전에 비행기 타고 이러면 보면 요즘 남자분도 그런 분 있대. 나 진짜. 근데 하고 남자분들도 요즘 워낙 이 피부를 잘 가꾸시니까 마스크팩 아시죠? 허연 마스크팩 딱 타자마자 도착할 때까지. 왜냐면 너무 거기가 건조해가지고. 그런 분들 가끔들 보시죠? 그러니까 저도 좀 예전에 가끔 봤는데, 근데 그 정도로 이 비행기 안이 건조합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이 이걸 써가지고 뭐 피부를 굉장히 뭐 잘 지켰다 이렇게 해서 그 승무원 미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게 특히나 왜 또 유명하냐면 4-in-1이에요. 4-in-1. 이게 뭐냐면 4가지를 하나 이 미스트에 다 넣었어요. 토너 들어가 있죠, 세럼 들어가 있죠, 에센스 들어가 있죠, 메이크업 픽서, 화장 이렇게 고정, 메이크업 픽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이 미스트 하나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몇 병이냐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인구와 거의 같아요. 5천만 병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거를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완전 점프업을 해버려요. 뭐 없던 거를 새롭게 발견하면 주가가 쫙 하고 날아가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없던 거를 발견하면은 이게 완전히 회사를 한 단계 올려버리는데, 달바가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했던 게 바로 이 미스트.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하고 수출을 보면요, 내수하고 수출이 약 4대 6이에요. 내수가 한 4 정도 되고 수출이 한 6 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 회사가 워낙은요 내수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 미스트 세럼 이런 게 너무 좋다고 유명하다 보니까 수출이 되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이요, 재작년에는 수출 비중이 전체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80%가 내수였어요. 그런데 물론 내수도 잘 팔려요. 지금 되게 잘 팔려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우리나라 K뷰티 때문에 했는데, 여기가 더군다나 앞장서는 그런 K뷰티를 해가지고 작년에 수출 비중이 전체에서 몇 프로까지 갔는지 아세요? 45%. 올해는 지금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역전했어요. 60%. 국내도 잘 팔리는데 국내보다 해외가 지금 너무 빨리 팔려나가니까 수출 비중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국가별 매출 비중 보면요, 물론 단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35% 제일 높아요. 해외에선 일본이 제일 높습니다. 일본이 20% 되고요. 그리고 북미나 유럽, 특히 북미가 한 10%, 유럽이 5%, 뭐 러시아 한 10%, 그렇게 더 고만고만하게 잘 돼 있어요, 포진이.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요, 이 국가별 매출 채널이 되게 재밌어요. 왜 제가 매출 채널이 재밌냐면, 또 요걸 이해하셔야지 달바 코리아를 이해하십니다. 달바 글로벌을. 국내는요, 온라인이 한 45% 되고요. 오프라인 비중이 한 25% 돼요. 그리고 이 홈쇼핑이 한 30% 돼요. 국내는요, 이게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일본 있죠, 일본. 아까 제가 해외에선 일본 비중이 제일 높다 그랬죠. 일본은 온라인이 45%에서 50%가 넘어가요. 왜 그러냐? 일본은요, 지금 드럭스토어나 이런 데요, 2,800개 지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몇 개로 늘리려냐면요, 지금 연말까지 4,000개까지 늘리려고 해요. 일본은.
이 오프라인이. 이 부분이 일본 온라인은 이미 많이 파고들긴 파고들었어요.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 오프라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일본 예전에도 가보신 분들 알지만 진짜 일본 굉장한 선진국이잖아요. 그죠요? 예. G7에 들어가고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인데요. 일본 가보면 여러분들 IT 이거 발전한 거 보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신용카드를 잘 안 썼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은요.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오히려 적고, 예, 동전으로 하나, 둘, 셋. 진짜 이게 일본 만날 정도였을 거예요. 처음 가신 분들은. 그 정도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오프라인도 일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2,800개에서 4,000개로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대부분 지금 온라인이에요. 아, 이거 온라인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 화장품은요. 오프라인 판매량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달바 글로벌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나 유럽에서 오프라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에 이제 계속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온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북미나 유럽은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화장품 판매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익률이 틀려요. 그런데 이 오프라인을 이제 제대로 뚫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잘 봐야겠죠. 얘네가 작년 3분기부터 달바 시그네처라는 뷰티 디바이스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얘네가 2분기 매출이 이번에 나왔는데 안 그래도 2분기 매출이 저번에 발표됐을 때 얘네가 이익이 좀 작았어요. 왜냐면 매출은 어느 정도 맞췄는데 이익이 약 290억? 그 정도 됐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좀 낮으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보시더라도 2, 4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달바 글로벌이 주가가 좀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얘네들이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충당 부채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가 납부하는 그 부분이 비용으로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나빴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거의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요 오해가 조금 달바 글로벌한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달바 글로벌 요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달바 글로벌은 제가 여러분들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달바 글로벌은 딱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뭐냐? 여기 갭 겁나게 크게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갭 겁나게 크게 있죠. 근데 주가 잘 보세요. 거의 그 중간 지점이죠. 재밌죠,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린지 아세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로 가기 시작하면 이거 메꾸고 올라가겠다는 소리고요. 일로 내려가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저거까지 메꾼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신규 상장 패턴 아시죠? 그걸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달바 글로벌은 실은 여기다를 함부로 얘기 못해요. 왜? 딱 두 개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서 딱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달바 글로벌 뭐 다른 거 어렵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달바 글로벌 다 이해하신 거고요. 그 다음은 요걸로만 딱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도 의정부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종목은요. 이거 왜 안 해주냐 그래요. 왜냐? 제가 그때 하면서 어떤 종목이 쫙 해가지고 쫙 순간 그 회사하고 상관 있는 회사니까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힌트 드릴까? 시체에서 뽑는다고. 여러분들 시체 되게 좋아해. 그런 다음에 날라갔죠. 이 회사 거를 판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쵸? 그때 말씀드렸죠? 바로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회사는 2003년도에 생겼고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피부에 할 때 뭐 히알루론산. 그거 가지고 제일 유명한 게 필러 만들어요. 필러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히알루론산 원천 기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말 그대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심지어 화장품까지 만드는 뭐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낙 이 회사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말 그대로 휴자로 좀 많이 시작하는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이 약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엔 그 휴온스 글로벌이 여기 상장되어 있는 회사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휴온스 있죠. 지금 하는 휴메딕스 있죠. 그리고 휴엠NC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장 기업들이 있고요. 자회사도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의료기하고 뭐 화장품 하는 몇 가지 있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회사가 주요 주주로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들 혹시 그 가치 투자 이거 하면은 참 많이 나오는 운용사 혹시 아나요? VIP 자산운용이라고. VIP 자산운용이 6.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작은 지분은 아니죠. 근데 이 회사가 워낙 가치 투자들 많이 하는 회사라서 이 회사가 그래서 요 부분도 이 회사한테 뭐 나쁠 건 없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의 사업부는 그럼 뭐가 있을까? 사업부는요. 크게 에스테틱 사업부하고요. CMO 사업부가 있어요. 왜 에스테틱이에요? 필러 얘기했는데요. 그죠? 바로 필러가 에스테틱에 들어갑니다. 필러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필러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필러하고 같이 맞잖아요. 뭐야? 보톡스. 보토리눔 톡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의료기기 요게 다 에스테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CMO는요 뭐냐면요 감기나 이런 거 했을 때 보면은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 넣을 때 덱사 처방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뭐 DX 막 이렇게 쓰거든요. 덱사. 이 덱사메타손을 만들어냅니다. 뭐 물론 다른 회사 만들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리고 얘네들은 관절염 치료제가 또 유명해요. 이 회사. 하이알 그 원스주하고 하이알 그 플러스주라는 게 얘네 관절염 치료제거든요. 그게 유명해요. 이 회사는.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요. 에스테틱이 이 회사의 한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요가 한 35%? 그 정도 차지해서 에스테틱의 비중이 훨씬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고요. 제품별로 따져봐도요. 아까 제가 필러 얘기했잖아요. 이 필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한 40%가 돼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CMO에서 그 덱사 같은 거 이런 게 전문의약품이거든요. 이런 게 한 20% 돼요. 이 전문의약품 관련들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문의약품도 그렇게 조금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기술력도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전문의약품 만드는데요. 여러분 기술력이나 이 생산시설 안 돼 있으면 전문의약품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필러잖아요. 필러. 그죠? 국내 시장은 특히 이 국내 미용 시장 쪽, 이 의료 미용 이런 쪽은 여러분들 수요도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지금 요번에 중국 관광객들 엄청 많이 몰려오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강남 뭐 압구정동이나 논현동 요런 쪽 이렇게 혹시 이렇게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야 의료 성형 정말 많이 들어온다 보시는 게요. 누가 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미라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왜 미라인지 아십니까? 수술한 지 진짜 며칠 되지도 않아서 막 붕대로 다 뚫뚫 감고 흰 붕대로 저 같으면 그렇게 쉽게 못 다닐 것 같은데 그렇게 다니는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와 그래서 어쩔 때 깜짝 놀란다니까. 막 진짜 막 이렇게 다 흰 옷에 붕대까지 감고 있어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그 차도 같은 거 건너와. 진짜 무서워요 밤에. 차에서 보면 놀래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미용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 아시죠? 성형이 워낙 최고 대국은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본 연예인들이 성형하러 우리나라 옵니다. 몰래 진짜요. 왜냐면 이제 미용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입니다. 예,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쪽 관련된 분 만나도 이제는 아예 우리나라로 와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탑이죠. 그래서 이 필러에 같은 경우 보면요. 필러 하는 데는 몇 업체가 있어요. 필러 보톡스 유명한 회사. 어디예요? 부동의 탑 휴젤. 그 다음 또 필러 어디가 유명하냐면 LG생명과.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얘네 빠지면 심심하죠. 메디톡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필러가 4위예요. 국내 4위예요. 솔직하게 제가 휴메딕스 이 필러만이면 제가 휴메딕스 오늘 이렇게 상담할 때 되게 안 좋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이 필러는 또 유명한 회사들 전에 우리 한번 할 때 다른데 필러 할 때 한번 공부했었을 거예요. 어디에요? 세계적인 엘러간, 갈더마 이런 회사 아시죠? 멀츠. 이 세 개 회사가 전 세계 필러의 70%를 차지해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막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눠 먹고 하는 건 이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70%가 외국 세 개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갖고 지금 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 그리고 얘네 보톡스 하는데 보토리눔 톡스. 이 보톡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얘네가 몇 위냐면요. 얘네 4위예요. 휴젤. 그다음 어디 있어요?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 다음 4위예요. 이것도 4위. 보톡스도 4위. 그러면 얘네 뭐 솔직하게 뭐 그렇게 볼 거 있겠습니까? 볼 거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그래도 이 회사가 희망을 가질 만한 주가 수준을 요즘 보이고 있고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얘네들가요. 국내 필러는 이제 더 이상 늘질 않고 있어요. 왜? 아까 보셨죠? 위에 너무 쨍쨍한 애들이 많아요. 뭐 그리고 그 외국의 또 필러사들 너무 쨍쨍하기 때문에 어떻게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잘하면 올해 안에 브라질 쪽 바디 필러를 뜯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성형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게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전 세계에서 성형 제일 많이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라가 어딜까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요, 연간 성형이 몇만 건이냐면 310만 건 정도 된대요. 310만 건이면 여러분 하루로 따져보세요. 오휴. 그런데 이게 왜 또 그러냐면요, 얘네가 연내 브라질에서 자라면 이 바디 필러를 승인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오시는 분들 대부분 어디 성형해요? 뭐 쌍수는 뭐 기본이야. 요즘 쌍수는 그거 아니래매요. 성형 아니래매요. 요즘 그냥 기본이지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주로 얼굴 성형 많이 하잖아요. 더 이뻐지려고, 더 남자들 멋있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브라질은 여러분들 얼굴 성형은 잘 안 해요. 그럼 어디 하는지 아세요? 몸을 성형합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하신 분 많죠? 왜냐면 걔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축제 뭐야? 삼바! 랄랄라. 예. 삼바 따봉! 이잖아. 삼바에서 보면 막 그냥 막 현란하게 막 그냥 뭐, 예, 간단하게만 걸치시고 춤추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브라질은요, 가슴 성형이나 엉덩이 확대 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이나 엉덩이를 성형을 할 때 필러로 키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얼굴에 필러 넣을 때 어디 넣어요? 여기 입술이나 코 같은 데 넣죠. 얼마나 넣겠어? 한 요만큼 넣겠죠. 근데 여러분, 가슴이나 엉덩이를 키우려면은 필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필러가 어마어마하게 쓰여요. 근데 여기를 지금 얘네가 올해부터 잘하면 승인을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의미가 커요. 이러면 얘네 매출이 확 늘어버립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또 핵심 포인트. 예, 왜 여러분들이 안 해주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이 회사 때문이었잖아요. 이 회사 주가 올린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LNC 바이오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LNC 바이오 저한테 들어서 너무 잘 알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칭찬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진짜. 진짜. 다 올라가기 전에 딱 잡아서 상담해 줬잖아요. 근데 진짜 LNC 바이오는 회사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진짜 이거 제가 시장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는 의사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전화 들어보고 하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회사에 이 판권을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얘네가 만드는 게 리토라 그랬잖아, LNC 때는. 근데 얘네들 판매할 때는 뭐라 그랬어? 뭐가 붙는다 그랬어? 얘네들 엘라비에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엘라비에. 휴메딕스에서 파는 것들은 엘라비에를 붙여 판다 그랬잖아. 그래서 만드는 건 리토, LNC 바이오에서 만들지만 판매는 휴메딕스한테 판매를 시키니까 어떻게 돼? 엘라비에, 리토, 이것 때문에 휴메딕스 주가가 더 많이 날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그전까지는 솔직히 아셔야 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필러니 이런 게 특별히 히트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많이 정체되어 있었고요. 또 내수 위주 매출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펄을 보면요, 이 회사 펄가 지금은 한 15 정도 되죠. 이 회사가 워낙 이렇게 속된 말로 죽을 때는요, 이 회사 퍼가 10에서 10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휴젤 한번 볼까요? 휴젤 퍼가 지금 얼마냐면, 지금 약간 내려오더라도 지금 퍼가 얼마예요? 25예요. 25, 26. 그러면 여러분들 또 아까 어디 있었어? 유명한 회사. 메톡스 봐봐. 메톡스 얼마야? 이렇게 지금 주가, 속된 말로 보세요. 완전 멍멍이판 같이 내려와 있죠. 그런데 얘 지금 퍼 몇인지 아세요? 거의 50이야, 이게. 깜짝 놀랐죠? 왜 그럴까?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 주가는 얘네 왜 이랬을까? 얘네 왜 10에서 10에 못 갔을까? 히트 상품이 없었다고. 근데 뭐야? LNC 바이오, 리토. 그때도 제가 LNC 바이오 너무 설명 잘 드렸죠? 뭐예요? 주베록하고 리쥬란. 그거보다 뭐예요? 훨씬 회복 속도 빠르다 그랬죠? 그거 듣고 피부과에 가서 물어보신 분들 있더라고요, 진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이거 물어보니까 진짜 이거 지금 품절이래요. 반장님 말대로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많다고. 예, 그렇다니까요. 저도 다 알아보고 했죠, 나름대로. 안 좋게 보는 분은 안 좋게 얘기하겠지만, 좋게 얘기하는 분은 상당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거의 품절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훨씬 비싼데도 왜 그럴까? 회복 속도가 틀리다고, 회복 속도가. 진짜 내가 이런 말 하긴 하는데 나도 내 얼굴에 해봤다고. 제가 이거 한다고 제가 방송 쉬었어요? 유튜브 쉬었어? 아니죠. 리쥬란 이런 거 하면 쉬어야 된다니까, 몇 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작년 이게 11월에 워낙 그랬죠. 그래서 주가도 보면 그 이후부터 한번 쭉 올랐는데 작년 11월부터 얘네가 그 엘라비에 리토 판권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가 좋아서 얘네가 또 하나를 했어요. 여기 말고 VT하고 그 리들 부스터라고 올해 8월이었죠. 올해 8월에 판권 계약을 또 맺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판매망은 갖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엘라비에라는 판매망. 그래서 판매망이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신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요런 걸 잘 보셔야 되고, 요번에 또 어떤 애널리스트가 참 재밌는 걸 했는데, 뭐, 전 그대로 될 줄 모르겠어요. 리쥬란이 더 히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베룩이잖아요. 주베룩. 근데 리쥬란 쪽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베룩 쪽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래도, 전 그렇게까지는 저는 계산 안 해봤는데, 계산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까고 들어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주베룩 정도의 매출 성장률만 기록을 하더라도 이 회사 매출이 올해 90억 정도인데, 근데 얘네가 2028년 3년 뒤에는 주베룩 정도만 엘라비의 루토가 팔려도 매출이 1,400억까지 는대요. 지금 90억인데 3년 뒤에 1,400억까지. 이게 리쥬란이 아니라 주베룩 기준으로 따져서. 근데 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까고 들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절반만 잡아봐. 700억. 근데 지금 90억. 3년 뒤에. 그럼 몇 프로야? 700억이면 9, 8, 72. 8배네? 반만 까고 들어도 8배예요. 글쎄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성장 가능성은 찾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너무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몇 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히트 상품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거에 대한 조정은 나와야겠죠. 조정 나와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보고 한번 길게 이렇게 뭐 노리면서 본다면은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도 의정부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할 종목은요 기아입니다. 기아. 전에는 기아차라고 불렀었죠. 이거 왜 안 해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요. 저 기아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저 기아 차도 타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아는요 이게 되게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1944년에 기아가 처음에 생겼습니다. 물론 뭐 그때 다른 이름이었죠. 주식시장에 들어온 건 1973년에 상장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저는 아직도 기아차, 여러분들 솔직히 기아차가 입에 이게 붙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사명 바꿀 때 저도 되게 그랬어요. 21년이었어요. 2021년인데요.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라고 정식으로 사명을 바꿨죠. 2019년부터는 완전 현대차 그룹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따로 기아로만 했을 때 약 세계 8위 정도 됩니다. 기아가 여러분들 현대차 밑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실은 기아도 작은 업체가 아니에요. 세계 8위의 완성차 업체면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별로 한번 보면은요. 이 회사에서 뭐 가장 많이 팔리는 거 뭐예요? SUV죠. SUV가 전체의 70%입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틀린 가장 큰 점, 현대차는 세단, 기아차는 SUV. 항상 이렇게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기아차가 워낙 뭐에 그걸로 유명하게 뜬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예요? 봉고 신화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죠. 그때 막 인신매매가 또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멍텅구리배 이런 거에 막 잡아간다.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될 때 보면은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저도 길 가다가 봉고차만 보면 멈지. 하여튼 봉고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차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엔 SUV가 70%고요. 그 다음 세단이 오히려 현대차하고 틀려서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거의 SUV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가 방어력이나 실적에서 방어할 때도 참 유리한 점이 있어요. 특히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은 SUV가 굉장히 대세죠. 전 세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요. SUV를 만들면서 살아났습니다. 그 유명한 포르쉐 망해가다가 어떻게 돼요? 뭐 물론 세단 파나메라도 만들었지만 그 전에 그걸 만들어냈죠. 까이엔. 그게 뭐예요? SUV잖아요. 그게 포르쉐를 살려놨잖아요. 어마어마한 흑자로 뽑아버렸잖아요. 람보르기니는 우루스. 우루스가 지금 람보르기니 돈 다 벌어주고 있다 그러죠. 고급 차들까지 다 이런다는 거를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제품별로 보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가 전체 차지하는 거에서 18%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게 한 4% 정도 되고요. 친환경 차 중에서 전기차 차지하는 비중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순수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실상 전기차 성격은 좀 띄고 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가 지금 기아한테는 굉장히 적어요. 현대차보다도 훨씬 적죠. 그래서 이런 비중에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비중이 한 18에서 한 20% 정도 돼요. 그럼 어디가 주로 많이 팔리냐? 거의 45%에서 50%가 북미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 오늘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트럼프하고 지금 우리나라 관세 좀 심각하죠. 관세 쪽에서 자동차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내는 한 20%밖에 안 되는데 북미 쪽이 거의 50%입니다. 특히나 현대차보다 어떻게 보면 기아가 더 이쪽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현대 기아가 같은 관세를 맞습니다. 그런데 SUV가 주종으로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SUV가 덜 팔리게 되면은 기아는 상당한 타격을 입어요. 현대가 승용차에서 타격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요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건 좀 더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유럽이 한 20% 돼요. 근데 유럽은 주로 많이 팔리는 건 뭘까요? 전기차예요. 인도가 한 4% 정도 된다. 이 정도 되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얘네가 어느 정도 자동차를 만들어내냐면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돼요. 150만 대 정도를 만들어내요. 자동차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완성차 글로벌에서 8위 정도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생산량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동차 환경을 보면 어때요? 지금 계속 이런 거 자동차도 많이 소비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개별 소비세 이런 거 계속 감면하잖아요. 경기 활성화 시켜보려고 지금 되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제반 환경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개별 소비세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까요? 어때요? 자동차 판매량 떨어진다는 뉴스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개별 서비스를 더 감면을 연장해 줬다. 그러면 뭐 자동차 판매가 다시 좀 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반 환경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수록 SUV는 많이 팔리고 특히나 이 SUV가 많이 팔리면 좋은 게 뭐냐면 이 SUV가요. 승용차보다요. 이익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승용차 100대 SUV 100달 판다 그러면요. 이익률이요. SUV 100대가 더 높습니다. 이거 아마 설명해주면 거의 잘 없을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나 SUV 강점 있는 회사들이 똑같은 매출을 기록해도 이익률은 더 높아요.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마케팅은 어디예요? 북미. 북미가 한 40에서 50%라 그랬잖아요. 그 북미 전체에서 이 기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하면 약 5% 정도 돼요. 이거 근데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많이 커져서 5%예요. 이거 전에 3%였나? 2%? 하여튼 뭐 되게 안 그랬어요. 근데 기아가 진짜 많이 북미에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5%까지 기록을 하고요. 특히 북미에서 많이 팔리는 건 아까도 말했던 SUV,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서 이 하이브리드가 상반기에 한 12%에서 또 하반기에 17%까지 늘어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연간 이익으로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 영업이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게 돼요. 상반기보다. 그래서 이거 괜찮고 또 북미 쪽에서요. 요번 하반기에 얘네가 최초로 뭐를 진출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픽업 트럭 아시죠? 이 픽업 트럭이 요번 하반기에 기아가 처음으로 북미 시장 내놓습니다. 근데 이 픽업 트럭도 어느 정도 선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럽에서는 지금 이 친환경 차들 특히 뭐 어떤 거냐 여러분 EV3라고 아시죠? EV 시리즈. EV3가 제일 필두로 해서 지금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에만 얼마를 팔렸냐 했더니 34,000대 정도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적은 양 아니죠. 특히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이 전기차들이요 가격 경쟁력이 좋은데 사양이 기가 막힙니다. 첨단 사양이. 이쪽 현대기아차 잠깐 차를 제가 이렇게 몰 일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는데 저 이런 말 하면 또 아유 아직 그것도 몰라 이 촌놈아 이럴 뜻인데 아니 저 신기한 거니까 왼쪽으로 가려고 왼쪽 깜빡이를 딱 켰더니 화면에 와 여기 뒤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대. 항상 사각지대 때문에 사고 나잖아요. 요게 안 보여서 무슨 뭐 접촉사고 나고 차선 옮기고 이럴 때 그러잖아요. 근데 딱 깜빡이를 켜니까 이 뒤 화면이 그냥 여기 그냥 다 나와버려. 모니터에. 야 이거 여러분들 외제차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는 부분이 있지. 근데 진짜 이런 첨단 사양이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런 게 전기차인데 이런 게 좋으니까 더 많이 어필이 되고 있어요. EV4, EV5 이건 차체 크기죠. 이것들이 지금 계속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유럽에서 전기차는 계속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거 전기차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이게 계속 올라가고 내년에도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 유럽은 여러분들 어때요? 트럼프 신경 안 쓰죠? 트럼프가 야 우리 뭐 전기차 다 사기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라 그래요 유럽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열심히 유럽은 전기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선 계속 전기차가 잘 팔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따져도 자동차는 여러분들 두 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동화 전환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이 자동차에서의 두 축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기아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전동화 전환이나 자율주행에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죠. 어때요? 저도 뉴스 보면서 중국 거 보면은 깜짝 놀래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자율주행 미국하고 앞서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현대, 기아 특히 이런 데가 못 따라가면은 우리나라 자동차들 잘못하면 완전히 다시 어정쩡해져 버려요. 그럼 왜 그런지 마지막에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뭐 계속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관세죠. 현대 기아차 궁금해하시는 분들 가장 큰 핵심은 트럼프 관세잖아요. 이 관세. 제가 말이 씨가 됐나 참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저희가 쇼츠 찍을 때 이 한미 정상회담이 조삼모사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맨 처음에 뭐예요? 협상 굉장히 잘 됐다 그랬잖아요. 뭐 이건 팩트잖아요.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는데 이렇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전 정치적으로 중립인 걸 다시 한번 밝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라고 말을 해야죠. 이건 아니죠. 누가 봐도. 결국 조삼모사식이 되죠. 맨 처음에 관세 뭐 15%로 우리나라 뭐 이제 내린다. 야 자동차 그러면 위험한 거는 그래도 면했다 막 이랬잖아요. 최상은 아니지만 최악은 면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왜 심각해요? 지금 다시 25%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선불금 안 주면 25%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3분기에요. 15%가 아니라 25%가 지금 적용돼서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자동차들 지금 뚝뚝뚝뚝뚝 판매량 떨어지죠.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아에 50% 가까이가 북미에서 나와요, 매출이. 근데 여기가 보세요. 지금 되겠냐고.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높으신 분들 다들 생각이 있겠죠. 근데 심하게 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동차는 죽으란 소리예요. 현지화 빨리빨리 하겠다는데 현지화가 무슨 뭐 통나무집이에요? 뭐 며칠 만에 쭉쭉쭉 만들어내요? 최소한 그게 들어가고 뭐 하려면 몇 년인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일본은 지금 15%예요. 일본하고 가격이 같아도 우리나라 거 사겠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거 안 살 확률이 크잖아요. 한미 FTA 아시죠? 한미 FTA보다 일본보다 쌌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되게 많이 봐서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좋아지면서도 50%씩 이렇게 기아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한미 FTA가 싹 없어졌잖아요. 제로 베이스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본보다 우리가 낮았는데 10%가 더 높아졌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게 과연 팔릴까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일단 자동차 산업 자체도 그래요. 자동차 산업도 여러분 이미 성숙기에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성장기 산업 아니에요. 성숙기잖아요. 그럼 이대로 해서 그냥 쭉 갈 가능성도 큽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약간씩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옛날에는요 무조건 저렴한 차였어요. 워낙 이 현대차가 그래서 1980년대 광고 모델로 누굴 썼나 하면은 찰스 바클리란 농구 선수 썼어요. 미국에 아주 드림팀에서 유명한 선수 아시죠? 악동 찰스 바클리 동글동글해가지고 민머리. 왜 찰스 바클리 썼나 하면 찰스 바클리가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현대차에서 모델로 썼던 이유가 딱 그 차가 와서 딱 서요. 그게 미국 광고예요 유명한. 거기서 갑자기 근데 뭘 특별히 뭐 또 안 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딱 찰스 바클리가 째려보면서 그 대사가 뭐였냐면 뭘 봐? 현대차 그 싸구려 차? 거기서 찰스 바클리가 내려. 와 저런 대단한 애가? 광고가 그걸 의미한 거예요. 딱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차 타면 안 돼? 뭐? 어때서? 근데 이 광고가 굉장히 성공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대 기아 이 차는요 싼 차였어요 미국에서 무조건. 그래서 팔렸던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다음 바뀐 게 좀 발전하니까 가성비가 좋은 차였어요. 뭐 80년대 90년대 현대차 사면서 품질 따지면 미국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었대요. 왜? 이건 그냥 싼 거지 누가 싼 거 사면서 그렇게 따져? 근데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가성비로 상당히 좋은 차 이걸로 점점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어때요? 이제 좋은 차 점점. 그래서 막 뭐 미국에서 뭐 유명한 뭐 자동차 잡지에서도 랭킹에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 제네시스 시리즈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가성비 좋았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한미 FTA 때문에 우리나라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차보다 몇 프로라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싸게 경쟁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 오히려 훨씬 더 비싸져 있어요. 그렇다면 마진을 완전 확 줄여버리면 되겠죠. 그럼 마진 하나도 안 남기는데 또 뭐하러 장사합니까? 뭐 현대기아차 알리려고? 현대기아차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알리느냐고 뭐 홍보기간엔 그런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홍보기간에는 뭐 이렇게 돈 쓰면서 홍보하잖아요. 근데 현대기아가 무슨 뭐 이거 뭐 지금 더 홍보할 게 뭐가 있겠어요? 특별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윤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럼 팔아? 그럼 뭐해? 왜 해? 장사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뭐 잘 되겠거니. 글쎄요, 이게 잘 되겠거니가 제 생각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제가 그래서 그때도 조삼모사 쇼츠 찍었던 게 제가 그때도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트럼프는 절대 그렇게 쉽게 자기 원하는 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뺏어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되길 바래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차트상으로 한번 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갈 때 그냥 갔는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현대 기아차기 때문에 안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이거 더 밀려도요, 답 없습니다. 빠져나오실 것 같아요? 빠져나올 사람이면요, 이럴 때 다 빠져나왔어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못 빠지는 분들이에요. 더 빠져도 못 빠져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반등한 거 이외에는 제가 뭐라고 상담을 드릴 내용이 없어요. 얘 반등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회사가 갑자기 뭐가 바뀔 거 없어요. 기아한테 바랄 수 있는 거는요, 관세 협상 잘 돼가지고 빨리 15%로 내리고 뭐 어떻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게 이슈화 되면 어떻게 또 좀 약간의 반등은 할 수 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1번보다 유리한 구조에서 이제는 못합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현대 기아차 글쎄요. 외국인들은 안 그래도 안 파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배당비 때문에 안 팔아요. 걔네들은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외국인들 따지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서 외국인들 보유비중 갖고 상담하는 사람들 있대. 나 진짜 그거 보면서 얘네는 안 올라가도 상관없다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안 올라가면 상관있지. 이거 배당 가지고 뭐 여러분들 부자 돼요? 아니잖아. 우리가 배당 얼마나 받는데 솔직하게 이거 매매 차익으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운명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연휴 첫 토요일 날 열심히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연휴 끝나고 나서 내 연휴 어디 갔어?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간 쓰시면서 재밌게 잘 쓰실지 고민하시면서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